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연지는 창가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숲은 회색 안개에 휩싸여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흐려져 있었다.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핸드폰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연지야,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지쳤어. 내가 너무 강박적이라고.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강박적. 그녀는 그저 사랑하려 했을 뿐인데. 민호와의 3년 연애는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그럼. 끝내. 연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응, 미안해. 통화가 끊어지자 그녀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왜 항상 이렇게 되는 걸까?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30대 중반의 솔로가 되는 건 마치 죄인처럼 느껴지는 시대. 연지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부모님의 전제 결혼할 거냐는 압박에 시달리던 그녀였다. 민호는 그 압박을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사라졌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쿵쾅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 연지는 눈물을 훔치며 문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복도에 짐 가득한 상자들이 어질러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옆집에 사는 사람, 연아였다. 연지는 그녀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늘 조용하고 미소가 부드러운 여자.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어깨까지 오는 웨이브진 머리카락과 커다란 안경이 인상적이었다. 연아는 연지보다 조금 젊어 보였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모양새였다. 연지 씨. 죄송해요. 갑자기 짐이 쏟아져서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연지는 당황하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런? 연아는 고개를 숙였다. 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아요. 오늘 당장 나가라고 해서. 임대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강제 퇴거해요. 한국에서 이런 일 흔하잖아요. 임대인 권리 강한 데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연지는 순간 멍해졌다. 그녀의 집은 2룸 아파트로 민호와 헤어진 지금 혼자 사는 게 너무 넓게 느껴졌다. 복도는 추워지고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일단 들어오세요. 비 맞지 말고. 연지는 본능적으로 연아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연아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연아의 짐이 복도에 쌓여 있는 게 보였다. 이거 어떻게 해요? 오늘 밤 어디서 자요? 연지의 목소리에 동정심이 묻어났다. 연아는 한숨을 쉬었다. 모텔이나. 근데 돈이 프리랜서라 불안정하잖아요. 한국 경제, 요즘 힘들어요. 그녀의 말에 연지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직장 생활의 피로를 알았고 갑작스러운 이별로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다. 그럼 잠시만 여기 있어요. 제 집, 방 하나 비어 있어요. 민호. 아니, 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방금 헤어졌어요. 그래서 빈 방이요. 연지는 말을 더듬었다. 연아의 눈이 커졌다. 헤어지셨어요. 아,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소리 해서 두 여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묘한 공감이 싹 텄다. 그날 밤, 연아는 연지의 빈 방에 짐을 풀었다. 연지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주었다. 한국식으로 계란과 김치를 넣어 따뜻한 국물이 올라왔다. 먹어요. 배고프시죠? 연아는 고마워하며 젓가락을 들었다. 연지 씨,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갚아요? 아니에요. 나도. 오늘 힘들었어요. 같이 있으면 덜 외로울 거예요. 둘은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연아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상경의 디자인을 공부했다고 했다. 부모님은 아직도 서울에서 뭐 하냐고 하시지만 꿈이 여기 있잖아요. K드라마처럼 로맨틱한 도시에서 살고 싶었어요. 연지는 웃었다. 저도요. 근데 현실은 민호처럼 실망만 주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연하의 미소는 부드럽고 눈빛은 따뜻했다. 연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을 느꼈다. 비가 그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한강 다리가 불빛으로 물든 모습이 마치 두 사람의 미래처럼 희미하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연지는 출근 준비를 하며 연하를 불렀다. 연하 씨, 커피 드실래요? 연하는 아직 잠옷차림으로 나와 부스스한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아, 네, 고마워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연하가 말했다. 연지 씨 집 정말 아늑해요. 제 집은 항상 어질러져 있었는데 연지는 웃었다. 저도 혼자 살면서 청소도 안 했어요. 이제 둘이서 하면 재미있을지도. 그 말에 연하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연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연하의 존재가 갑작스러운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남친이랑은 어때? 라는 질문에 그녀는 그냥 웃어넘겼다. 마음속으로는 연하의 얼굴이 스쳤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연하가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비빔밥을 만들어 두었다. 부산식으로 해봤어요. 고추장 듬뿍. 연지는 감동했다. 와, 맛있어. 같이 먹어요. 식사 중에 연하가 물었다. 연지 씨, 민호 씨랑 왜 헤어지셨어요? 연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냥 서로 안 맞아요. 제가 너무 집착했다고 하네요. 한국 여자들 결혼 압박 때문에 서두르는 거 알죠?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과거에 비슷한 일 있었어요. 여자친구랑. 아, 미안해요. 말 실수. 연하의 말에 연지는 놀랐다. 여자친구. 연하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옛날 일이에요. 그냥. 지나간 추억. 그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연지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다. 연하의 눈빛이 그녀의 가슴을 살짝 건드렸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룸메이트가 되었다. 연하는 새 집을 구할 돈을 모으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연지는 그녀의 열정에 자극받아 회사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주말에 둘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가을 단풍이 물든 산책로를 걸으며 연하가 말했다. 서울의 가을 정말 아름다워요. 추석 지나고 나니 더 쓸쓸하지만 연지는 추석 생각에 부모님을 떠올렸다. 올해는 혼자 보내셨어요? 네, 부산 내려가지 못해서. 연지 씨는? 저도요. 민호랑 갈 뻔했는데 둘은 서로의 손을 스치듯 잡았다. 그 접촉이 전기처럼 스쳤다. 연지는 빨리 손을 뗐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연하가 차를 타주며 물었다. 연지 씨, 요즘 기분 어때요? 나 때문에 불편한가 봐요? 아니,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웃을 일이 생겼어요. 연하의 미소가 밝아졌다. 그 밤, 연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감정은 뭐지? 그냥 우정인가?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금기시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문턱을 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연지와 연하의 동거 생활은 한 달째에 접어들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며 아파트 난방비가 부담스러워졌지만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웃어넘겼다. 연지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고 연하는 프리랜서 프로젝트로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연지 씨, 축하해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로. 연하가 외쳤다. 둘은 근처 포장마차에 가서 고기구이를 먹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운데 소주잔을 부딪혔다. 건강, 행복, 술 기운의 연하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연지 씨, 나 사실 옛날에 여자랑 사귀었어요. 대학 때, 그런데 부모님께 들키고 엄청난 싸움 끝에 헤어졌어요. 한국에서 이런 관계 아직도 이해 못 하시잖아요. 연지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저도 민호랑 헤어진 후로 제 감정을 의심해요. 여자한테 끌리는 게 이상한가 봐요. 연아의 눈이 커졌다. 연지 씨도 그 말에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포장마차의 TV에서는 K-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로맨틱한 키스신이 나오자 둘은 서로를 힐끔 보았다. 연지는 가슴이 빨리 뛰었다. 이건 사랑인가? 집에 돌아와 둘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봤다. 사랑의 온도 재탕. 연아가 연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이 드라마처럼 우리도 서로를 치유해주는 것 같아요. 연지는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연아도 마주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추운 겨울밤을 녹여주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연지의 핸드폰에 민호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연지야, 다시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연지는 당황했다. 연아에게 말할까?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관계였다. 그녀는 민호를 만났다. 카페에서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너 없인 못 살아. 제발. 한국 남자들의 전형적인 면모, 감정 표현이 서툰 채로 애원하는 모습. 연지는 흔들렸다. 사회적 압박, 부모님의 기대. 이게 안전한 선택인가? 그녀는 민호와 다시 사귀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 연아에게 말했다. 연아야, 민호가 다시 만나기로 했어. 연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축하해. 잘 됐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연아는 방에 틀어박혔다. 연지는 문밖에서 울음을 참았다.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동거 생활은 어색해졌다. 연아는 새벽에 일어나 디자인 작업을 했고 연지는 늦게 들어왔다. 민호와의 데이트는 형식적이었다. 그는 여전했다. 연지야, 결혼 생각해. 그의 말에 그녀는 피로했다. 한편 연아는 조용히 새 집을 구했다. 곧 나갈게요. 불편하게 해서 미안. 연지는 울컥했다. 연아야, 나 민호랑 안 맞아. 내가 더 소중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아는 짐을 쌌다. 떠나기 전날 둘은 한강으로 갔다. 겨울 한강은 차가웠지만 아름다웠다. 눈이 살짝 내리는 가운데 연아가 말했다. 연지 씨, 나 당신 사랑해. 처음부터. 옆집에서 당신 목소리 들을 때부터 연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런데 왜 민호를 그때 민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연지야, 오늘 집에 갈게. 같이 저녁 먹자. 연지는 전화를 끊고 연아를 안았다. 가지마. 나랑 있어. 하지만 연아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결정이 중요해. 나 기다리게. 연아는 떠났다. 연지는 빈집에서 울었다. 그 빈자리가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며칠 후 연지는 민호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다. 너 요즘 왜 그래? 집에 연아가 있었던 거 질투나? 민호의 말에 연지는 화가 났다. 질투. 그건 사랑이야. 그녀는 민호를 떠났다. 진짜 이별이었다. 부모님께 전화해 솔직히 말했다. 엄마, 나 여자 좋아해요. 어머니의 침묵이 길었다. 연지야. 한국에서 그런 건 하지만 연지는 단호했다. 사랑이에요.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한숨 쉬며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그 대화가 연지의 용기를 북돋웠다. 그녀는 연아를 찾았다. 연아의 새 집은 홍대 근처 작은 스튜디오였다. 문을 두드리자 연아가 나왔다.
연지 씨, 연지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나 이제 알아. 당신이 내 사람. 연하의 눈물이 흘렀다. 정말 둘은 서로를 아는 채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서울의 겨울거리에서 그들의 사랑이 피어났다. 하지만 행복은 시험을 받았다. 연하의 과거가 드러났다. 대학 때의 전 여자친구, 지은이 연락을 해왔다. 연하야, 나 아직도 너 사랑해. 다시 만나자. 지은은 연하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과거에 지은이 연하를 배신한 적이 있었지만 연하는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연지 씨, 나 지은이 때문에 망설여. 연지는 아팠지만 이해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 사랑이 더 강해. 둘은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LGBT 지원센터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당신들처럼 용기 있는 커플이 많아요. 그 말에 둘은 힘을 얻었다. 겨울이 깊어지며 둘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핫초코를 마시고 장난감 가게에서 웃었다. 연하가 말했다. 이게 진짜 로맨스네. K드라마보다 나아. 연지는 웃었다. 우리 스토리 실화잖아.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이는 4월, 연지와 연하의 관계는 깊어졌다. 둘은 주말마다 남산타워로 데이트를 갔다. 케이블카를 타며 연하가 말했다. 연지야, 우리 동거할까? 진짜로.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번엔 영원히 새 아파트는 이태원 근처. LGBT 커뮤니티가 활발한 동네였다. 이사날 친구들이 도와주었다. 연하의 디자이너 친구들과 연지의 회사 동료들. 와, 두 사람 진짜 잘 어울려. 친구들의 말에 둘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걷다. 노인들의 비웃음이 들려왔다. 요즘 애들. 연지는 상처받았지만 연하가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괜찮아. 우리 사랑이 진짜니까. 그런데 갈등이 시작되었다. 연하의 과거, 지은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지은은 연하의 작업실로 찾아와 울며 애원했다. 연하야, 나 후회했어. 그때 배신한 것 미안해.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은 연하의 약점을 이용했다. 대학 시절, 지은이 연하의 가족에게 관계를 폭로해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었다. 연하는 흔들렸다. 연지야, 나 지은이 때문에 트라우마가. 연지는 화가 났다. 왜? 나한테 솔직히 말 안 해? 이게 배신이야. 싸움은 격렬했다. 연지는 집을 나갔다. 한강 벤치에 앉아 울었다. 왜 또 이렇게. 민호 시절의 아픔이 되살아났다. 연하는 지은을 쫓아냈다. 이제 안 돼. 은하 사랑하는 사람 있어. 하지만 연지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며칠간 연락이 끊겼다. 연하는 센터 상담을 받으며 자책했다. 내가 약해서 연지를 아프게 했어. 연지는 부모님을 찾아 부산으로 내려갔다. 추석이 지난 후지만 봄바람이 불던 고향. 어머니가 말했다. 연지야, 사랑은 아픈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한국이 변해. TV에서도 LGBT 드라마 나오잖아. 그 말에 연지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연하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둘은 한강에서 만났다. 그곳은 그들의 특별한 장소였다. 벚꽃 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연지가 먼저 말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 트라우마를. 연하는 울었다. 나도. 지은이랑 완전히 끝냈어. 증명하게 둘은 서로를 안고 오랜만에 키스했다. 그 키스는 용서와 재탄생이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연지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해 그녀는 책임을 졌다. 연지 씨, 이번 건으로 자리를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상사의 말에 연지는 무너졌다. 실업의 공포가 밀려왔다. 한국의 치열한 직장 문화, 한 번의 실수는 치명적이다. 집에 돌아와 연아에게 털어놓았다. 날 잘릴지도 몰라. 연아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같이 이겨내자. 내가 디자인으로 도와줄게. 연아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연지에게 프리랜서 기회를 주선했다. K-뷰티 브랜드 프로젝트야. 내 IT 스킬이 딱 맞아. 연지는 감동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둘은 함께 일하며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밤늦게 작업하다가 연아가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연지야, 우리 결혼할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서약식. 연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좋아. 봄에 해. 그러나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이 연아의 작업물을 훔쳐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올렸다. 연아의 클라이언트가 취소되었다. 이게 지은이 한 짓이야. 연아는 분노했다. 지은에게 전화해 따졌다. 왜 그래? 배신자. 지은은 웃었다. 너 때문에 나 인생 망쳤어. 복수야. 연지는 충격받았다. 연아야, 어떡해. 이런 사람이. 연아는 무너졌다. 내가 과거를 제대로 정리 못해서. 싸움은 다시 터졌다. 연지는 외쳤다. 너 아직 지은이 놓지 않았어. 이게 우리 사랑이야. 연아는 울며 말했다. 아니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연지는 집을 나갔다.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관계 지속될 수 있을까?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연지는 결심했다. 포기할 수 없어. 진짜 사랑은 시련을 이겨. 다음 날 연지는 지은을 만났다. 카페에서 차분히 말했다. 지은 씨, 연아를 놓아줘. 당신 사랑은 독이야. 지은은 비웃었다. 너도 레즈비언. 웃기네.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연지는 단호했다. 성공이 아니야. 행복이야. 그 대화가 지은을 흔들었다. 며칠 후 지은이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도 아팠어. 연아는 그 편지를 찢었다. 끝이야. 이제 너만. 둘은 화해했다. 한강에서 다시 안고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봄바람이 그들의 약속을 증인했다. 여름이 왔다. 무더운 서울의 7월, 연지와 연아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이태원 거리가 무지개 깃발로 물든 가운데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연지야, 이게 우리 세상이야. 연아의 말에 연지는 미소 지었다. 퍼레이드 후 둘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올해 여름 제주도 갈까? 연지의 제안에 연아가 환호했다. 좋아. 해변에서 산책, 여행은 로맨틱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둘은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여기서 우리 결혼식 할까? 연아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연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가족도 초대해서. 부모님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연지의 설득에 동의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어머니의 말이었다.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연아의 건강 문제였다. 디자인 작업 중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생겼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휴식이 필요해요. 한국 직장인들 워크홀릭이 문제예요. 연지는 간호하며 연아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김영하의 소설, 감성적인 이야기들. 이 소설처럼 우리도 강해질 거야. 연아는 약해진 몸으로 웃었다. 너 덕분에 회복 기간 동안 둘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한국 전통 차를 마시며 옛 추억을 나눴다. 처음 만난 날, 비가 왔지? 운명 같아. 연지의 말에 연아가 키스했다.
그 키스는 치유였다. 가을이 다시 오며 배신의 여파가 드러났다. 지은이 소셜미디어에 둘의 관계를 폭로했다. 이 커플, 가짜야. 연하는 나랑도 악의적인 글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레즈비언. 역겹네. 한국 문화에 안 맞아 연지는 분노했다. 이게. 왜, 연하는 울었다. 내 과거 때문이야? 미안해, 사회적 압박이 밀려왔다. 연지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고 부모님께 전화가 왔다. 연지야, 조심해. 이웃들 뭐래, 연지는 결심했다.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비난하세요. 하지만 행복할 거예요. 그 글은 바이럴이 되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지지가 쏟아졌다. 파이팅. 너희 스토리, 드라마 같아. 연하도 글을 썼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선택해요. 그 폭풍이 지나간 후 둘은 더 강해졌다. 겨울 크리스마스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서약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게 눈 내리는 서울거리에서 둘은 포옹했다. 민호는 과거가 되었고 지은은 잊혔다. 연지는 새 직장에서 성공했고 연하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었다. 우리 실화처럼 살아왔어. 연하의 말에 연지가 웃었다. 그래. 그리고 계속될 거야. 한강의 봄, 다시 벤치에 앉아. 연지가 말했다. 연하야, 사랑해. 연하가 대답했다. 나도. 영원히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작은 변화였다. 사랑이, 용기가 모든 걸 이겼다.